바이든 정부 출범을 앞두고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아직까지도 그 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취임식을 앞두고 현재 미 정국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지난 6일 저는 그거를 직접 그 생중계로 봤거든요. 와, 여기가 미국인가? 정말 놀랄 정도의 사건이 벌어졌었고 의사당 내로 그 사람들이 기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었는데, 그래서 그날도 좀 바로 연결을 해서 방송을 했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그날의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짚어주세요. 제일 중요한 건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요, 트럼프 편하고 트럼프 아닌 편, 그리고 트럼프가 선거 불복하는 가운데 생겨난 사건, 이렇게 보면 잘 모르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트럼프라는 인물이 미국이라는 이런 그 시스템에서 대통령으로 될 수 없던 인물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 방송에서 4년 전에 트럼프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가, 트럼프라는 인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동안 미국의 기득권층들이, 미국의 그 지식인들이,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 위주로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니까 밑에 있는 서민들이 점점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서민들은 사회정치적으로 약자였잖아요. 우리가 사는 대도시에서. 그렇죠. 다 소수계잖아요. 그렇죠. 뭐 에시안이냐 흑인이냐 남미계잖아요. 여기서는 암만 문제를 제기해도 잘 임팩트가 없어요. 그러다가 4년 전에 어디서 너무 어려우니까 문제를 제기했냐면, 어려운 서민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미국의 사람들 중에 백인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들고 일어났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공화당도 못 믿겠다. 그래서 들고 일어나서 대통령 만든 게 트럼프예요. 그렇죠. 트럼프 4년 동안 트럼프가 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을까 가만 보니까 백인 하층민들이 자기를 지지해서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4년 동안 또 대통령 되려면 이 사람들을 부추겨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설명했던 게 트럼프 선거운동의 내용에 가장 위험한 건 인종주의다. 트럼프 4년 동안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어서 쉬쉬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반상에 모이듯이 이 곳곳에 모여서 하던 인종주의자들 그룹들이 있어요. 조직들이 시골에 있고 도시에도 있고. 그래요. 이런 작고 큰 수많은 인종주의 집단들이 지난 4년 동안 합법화된 거야. 그냥 법적으로 합법이 되지 않고 대통령이 이거를 잘한다고 하니까 목소리가 크게 그렇죠. 나왔죠. 밖으로. 행동으로 총기를 보여주고. 들고 와가지고서 소수계들 흑인들 막 행패 부리고 테러하는 거를 대통령이 나서서 흑인도 문제다, 가해자를 둘 다 똑같다,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하면서 편들어줬죠. 자기를 편들어주는 백인 인종주의자들을 끌어냈잖아요. 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씩씩해가지고 우리 세상 왔구나. 이래가지고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건데 안 된 거야, 그 사람들 눈에 보일 때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불복에 붙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어떻게 보나 하면은 250년 전에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노예제를 폐지하느냐, 노예제를 고수하느냐 가지고서 미국이 흔들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내부 전쟁을 한 게 남북 전쟁이잖아요. 네. 그럴 때에 노예제도는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노예주들이 중심이 돼서 모인 나라가 미국에서 11개 주가 따로 나와가지고 남부연합국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랬죠.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미국이랑 싸운 게 남북전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11개 주, 그게 남북연합국입니다. 1860년이에요. 그때에 11개 주가 이탈해서 남부연합국을 만들고, 그 남부연합국이 서로 모여가지고 공동으로다가 상징하는 남부연합 깃발, 네. 그 깃발을 들고 이번에 나온 거예요. 곳곳에서 나왔죠. 그렇죠. 네. 이게 11개 주, 그때 11개 주가 지금도 다르지 않게 그 남쪽 지역에 있는 그런 11개 주에 있는 그런 인종주의 편견을 갖고 있는 백인들을 하고, 그다음에 대도시든 도시든 이렇게 나와 있는 인종
범죄 집단 같은 조직들이 있어요. 백인 우월주의자들. 예. 가장 대표적인 게 프라우드 보이스 같은 거, 울버린 워치 같은 거. 예. 예, 그다음에 뭐 인폴스, 계속 그다음에 뭐 얘기해 주셨죠. USA 터닝 포인트 너무 많아요. 이게 저는 여기에만 집중하는데 이런 작은 인종주의자들이 트럼프가 선거 불복하는데 다 나와가지고 조직이 된 거예요. 전국적으로 무장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순서 바이든 대통령 선거 결과 당선자를 인증하는 1월 6일 워싱턴 캐피털에 다 모이자. 그래서 이거를 막아야 된다.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백인들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주일 지났잖아요. 예. 8일째 지나는데 FBI가 이거를 수사를 해요. 수사를 하니까 지금 당황해요. 왜 당황하는 줄 아세요? 다 인벌브가 된 거야. 경찰에서도 연결이 돼 있고 그렇죠. 공무원도 연결돼 있고 심지어는 지금 공화당 프리덤 커커스에 있는 의원들도 그날 아침에 예. 미팅 해가지고 이 시위를 모의한 게 지금 혐의가 있어가지고 FBI가 수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봐야지 이게 트럼프 때문에 됐다 그래가지고 트럼프 편이다 아니다 이건 아니죠. 그런 세력들의 이 대상이 되는 게 우리입니다. 소수계. 예, 유색인종, 비백인들 어. 정확하게요. 이 사람들 나와가지고 하는 게 남부연합기하고 트럼프 지지하는 트럼프라는 슬로건하는 피켓팅하고 남부연합기만 있었잖아요.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자꾸 수사를 하는데 자꾸 나오는 게 그렇게 돼 있어요. 저 이번 선거에 트럼프를 찍은 저 7,500만 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그런 세력이다라고 보면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한다 그래도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만 미국이라는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자리를 찾는가. 그래서 이번 사건을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시위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들, 의원들, 공무원들이 거기에 같이 인발부가 되고 하나의 세력화가 됐는데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 세력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이고 그래 네. 요즘에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 주요 매체에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반성을 하고 미국이 제자리를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라는 진짜 너무 절절한 너무 좋은 글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 될까요? 그게 분석하면서. 근데 근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내용대로 보면은 여하튼간에 그래도 너무나 다행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트리플 크라운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당이 정치 권력을 장악을 한 겁니다. 바이든이. 네. 그러면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공권력을 좀 강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 기간 동안에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 때문에 이 경찰이라든지 공권력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면서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든지 간에 저런 반란 세력들, 예. 불법 이거는 법에 의해서 공권력이 나서 가지고서 이건 다스려야 되니까 이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이 권력을 그래도 좀 이니셔이트 했기 때문에 네. 그 바이든 그 정부가 빠르게 그러려면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뭐나 하면은 경제를 살려야 돼요. 그쵸. 예, 그리고 이 코로나 나라가 바이러스 어떻게든. 상황을 빨리 그러니까 100일 만에 1억 명 이상에게 백신을 투입을 해가지고서 집단 면역화 만들어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 빨리 가야 된다. 100일 만에 학교를 오픈해야 되고 100일 만에 시장을 오픈해야 되고 이게 이제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그걸 해야만 이런 걸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지난 6일날 사태 때문에 민주당에서 낸시 펠로시 시장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쵸. 자기 책상이 다 도둑 맞고. 그렇죠. 예, 이게 뭐 난장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 지금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백악관에서 미국의 정보를 다 관할하는 국가정보국장을 상원에서 인준을 해야 되는데 그 인준을 빨리 줌으로 다 해가지고 취임 전에 해야만 되는데 네. 그게 오늘 아침 뉴스에 연기됐어요. 왜냐하면 공화당 상원 쪽에서 줌으로 안 된다. 직접 대면 청문회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데 빨리 장관급이 인준이 돼야만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일을 시작하는데 이게 탄핵이라는 걸 그 분위기로 가버리면 이걸 못하죠. 그러니까 민주당 바이든 내에서도 의회에 있는 당에서는 탄핵을 해서 일단은 그
트럼프의 피선거권도 예. 박탈을 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 예. 범죄화 시켜야 되는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고 바이든 인수위 쪽에서는 그거보다 일단은 이 장관급들 빨리 내정이 돼가지고 임명이 돼가지고 빨리 국정장악을 해야 된다. 이런 그 다툼도 좀 있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 어쨌든 지금 하원에서는 소추안이 통과가 됐지만 상원에서는 그렇게 취임 전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발표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능하진 않습니다. 사실 예. 상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것도 20일부터입니다. 아 그래요? 카멀라 해리스가 부통령으로 취임을 해야 권한이 생기니까 부통령이 라스트 캐스팅 보트가 있는 거예요. 50대 50이에요 지금. 지금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20일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그 전에 무슨 상원에서 뭘 하더라도 미치 매코넬이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단이 났을 때 미치 매코넬이 탄핵 안 하겠다가 뭐 나오면은 취임식 때까지 상원은 소집 안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황이 그렇고 그래서 진 클라이번 민주당 하원 그 넘버 3죠. 예. 그분이 뭐라 그랬나 하면은 이 바이든 국정 장악을 위해서 하원에서 통과된 탄핵안을 상원으로 옮기는 걸 빨리 올릴 건가 아니면은 100일 후에 올릴 건가 이런 논의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인수위 먼저다 이런 얘기인가요? 일단 취임하고 국가의 뭔가 안정이 된 행정이, 다음에 그렇죠. 그 뒤에 이제 그게 가능해요. 근데 임기가 끝난 대통령도 탄핵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임기가 지난 대통령도 탄핵하고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과시킬 수도 있죠. 그래요. 지금 목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베네핏을 주면은 베네핏이 뭐나 하면 사무실도 해야지 경호원도 붙여줘야지 그렇죠. 이게 밀리언대를 쓸 수 있는 베네핏이 있어요. 이거면 2024년 또 나온다고 할 게 너무 쉽죠. 그렇죠. 그리고 또 종래는 피선거권이 있고 이 FBI나 CIA보다 더 무섭다는 법무보다 더 무섭다는 뉴욕 남부 검찰청에서는 준비하고 있죠. 뉴욕으로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성추행이라든지 탈세라든지 뭐 공갈 협박이라든지 너무 많잖아요. 트럼프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이건 주법이기 제목이. 때문에 사실 그렇죠. 연방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그렇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탄력을 주려면 탄핵이라는 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인수가 어느 정도 100일이라는 인수위가 끝나고 나면 진짜 상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네. 117회기 하원에서 통과시킨 탄핵안이고 거기서 같은 얘기에 올라온 중요한 사안을 상원에서 심의나 논의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네요. 그렇지만 뭐 51대 5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원이 그러니까 이게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만 그냥 탄핵이라는 게 종결짓는데 그쵸. 이 탄핵이라는 게 저는 사실 10명 이상이 이탈할 줄 알았어요. 하원에서 이번 탄핵안이. 그래요. 근데 이게 심지어는 케빈 메카티 공화당 대표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우리 당에 속해 있는 의원들은 다 탄핵에 반대해라 이런 입장을 1년 전에 탄핵할 때는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 상황에서 그거를 당론을 정하지 않고서 자율한테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14명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트럼프 리더십에 대한 행태 그리고 트럼프가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 시위대들 지지자들 이런 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게 간단치 않다. 그렇죠. 트럼프 하나만 이 대통령직에서 나온다 그래가지고서 금방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그 어려움과 이런 스트레스가 시민들한테는 있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상원 입장에서도 어쨌든 트럼프 지지자들을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어떻게 예상하세요? 상원에서 통과가 될까요? 아니요. 상원에서 통과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결국은 끝까지 어려울 거다. 다시 이제 미국이라는 사회가 좀 저는 안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당분간에 가면은 이 트럼프가 현직에 있을 때하고 없을 때의 차이점은 대단히 크다. 그렇게 되면은 이 우선순위 아젠다에 좀 밀리게 되면은 상원이 의회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새로 정부가 출범하면은 이 허니문 기간이라 그러잖아요. 의회, 그러니까 다수당이 됐으니까 의회에서 논의해가지고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4년 동안 트럼프가 다 묶어놨던 거를 그렇지. 공화당이 다수당이었다고 할 땐 말도 안 되는 이민법 같은 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제자리 찾기에는 의회가 24시간 계속 돌려도 부족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연방 한인 의원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게 더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예. 네. 어제죠. 앤디 김 의원하고 스트릭랜드 의원을 직접 만나셨어요. 무슨 일로 만나셨나요? 그 줌에서 만났죠. 예. 지금 온라인 미팅으로. 예. 워싱턴 우리 사무실 직원들은 직접 그 개원식 때 가고 만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예. 사실 선거에서 4명의 한인 연방의원이 나왔다라고서부터 할 때 우리가 뭘 했냐면 이분들이 너무 좋고 반갑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워싱턴에 오시는 분들을 한인들이 환영하고 격려하는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공화당 2분, 민주당 2분을 네. 스몰머니, 이를테면 온라인에서 후원금을 모는 이런 그 펀드레이징 줌 이벤트를 계획해가지고 한 달 동안 준비해 왔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우선 민주당의 공화당은 결정이 나중에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확정이 먼저 된 민주당의 앤디 김 재선 의원하고 그다음에 메릴린 스트릭랜드 이 두 분을 어제 저녁 때 줌으로 한 2시간 동안 우리 한인 대학생들이 한 80여 명 이렇게 쫙 모여서 했는데 많이 참여했네요. 너무 좋아하고 난리입니다. 그래요. 뭐 때문에? 청소한 거하고 한복. 정말 크게 화제가 됐죠. 네, 개원식 때 의원 선서할 때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메릴린 스트랜드가 깜짝 한복을 놀랐습니다. 입었어요. 진짜로. 그게 우리 한인 사회보다 너무 미국 전역에 초선 의원이 흑인 게 이제 한국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초선 의원이 이게 너무 인상적이에요. 그 다음에 더 또 확 퍼진 거는 그렇죠. 6일날 미드나잇에 앤디 김이 회의 끝나고 나오다가 의사당에 배치가 숙이고서 진짜 그걸 치우고 있는 게 본인은 자연스러운데 그게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어느 기자가. CBS인가 어느 그 기자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그 트위터에 올려가지고 이게 또 뭐 몇백만 퍼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한국계 의원들이 이 두 가지가 퍼지니까 이거를 트위터에 다 보던 영어권의 한국 이 2세들이 열광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거 물어보고 그러는데 우선 제가 설명을 하면 스트릭랜드 의원이 저보고도 미스터 김 제가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이분이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이 KAGC 같은 게 있어가지고 워싱턴 오는 게 자기가 얼마나 편하냐고. 그러네요. 우리는 지금 한 거의 10년 일했으니까 뭐 의회가 어디고 어디가 화장실이고 어디가 회의실이고 너무 잘 알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느 사람이 일을 잘하니까 보좌관을 한 20여 명 꾸려야 되는데 소개도 해주고 그런 일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한인들한테도 좋고 이런 걸 큰 정치 잘 아시지만은 이러니까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너무 편하게 안착이 된다 이런 말씀도 듣고 사실 정치력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제 너무 감격적인 거는 나는 어디든지 갈 때에 어머님이 최고인데 내 어머님을 모시고 가고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자기 목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개원식에 오는데 어머님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이제 못 모셔 너무 노을 해서 92인가 그렇잖아요. 91인가. 예. 이 어머님이 왜 건강한 어머니인데도 이렇게 힘드나하면은 한 20여 년을 18년 동안 중풍들은 아버지를 직접 간호를 수발을 한 분인 걸 그걸 자기가 배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님이 자기 삶의 가치라. 텔레비전으로 엄마가 그걸 보실 텐데 엄마가 눈이 흐려지고 잘 못 찾으면 어떡할까 해가지고서 한복을 좋아하니까 엄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일 눈에 띄는 한복을 찾아가지고 해 입고 온 이유가 우리 어머님 보여드리려고 그랬던 거야. 되게 감동적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이거 듣는 우리 2세들이 울어요. 어떤 텍사스에 있는 어떤 그 대학원 다니는 그 여자 학생이 내가 한국인이냐 미국인이냐 너무나 오랫동안 고생하고 우수한 학생인데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스트릭랜드 의원의 요번 의회에 들어가서 하는 걸 보고 자기가 너무 씩씩해졌다는 거야. 청취자는 정치력 신장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우리 이 정치인 만나가지고 우리 현안을 주고 막 이걸 갖고 막 들이맞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인 커뮤니티라는 힘을 가지고 이런 인프라를 만드는 겁니다. 예. 용기를 주는 거죠. 예, 앤디 김은 나는 의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쩌면 한인이나 소수계나 한국 관련한 얘기 나올 때마다 뜨끈뜨끈하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200만 이상 한인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라는 게 자기는 처음에는 그런 부담감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부담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자기한테 용기를 주는 힘이라 그래요. 그렇군요. 자, 여러분들 직접 이런 의원들이 직접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우리 2세들이 듣는다고 보세요. 고등학교 나오고 2세들이 집을 떠나잖아요. 기숙사로. 도미토리를 가잖아요. 부모들은 모릅니다. 얘네들이 얼마나 자기가 이 나라 주인인지 더구나 인종차별이 심해지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고민을 집에 오면 안 통하니까 부모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우리 자식들이 이런 고민을 어디 가서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우리 같은 프로그램에 오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는 부모는 누구 얘기 안 하는데 엄마가 준 이 돈 중에서 크레딧 카드 중에 쓰라고 준 크레딧 카드 만들어 중에서 나 50불 스트릭랜드한테 보낼 거야. 네가 왜 정치인한테 돈을 주냐? 어떤 학생은 그래서 자기 친구 부모는 요번 거기 줌에 들어가려고서 이게 이제 온라인에 10불이라도 보내야 이렇게 줌 링크가 되니까 이게 이제 펀드레이징 줌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친구한테 나는 못 가지만 너무 많이 자기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자기 친구가 30불 할 걸 60불 보냈다 그러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요. 부모들이 알면 하죠. 근데 우리 1세 부모들이 도미토리에 가가지고서 정체성과 인종차별의 이 스트러글 속에서 싸우는 이 내면 스트레스를 모릅니다. 부모들은 모르죠. 이걸 터뜨려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공하고 그래야만 우리 2세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연방의원 한인 4명이라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3월 초나 2월 말이나 3월 초에 또 영킴하고 미셸 스틸박하고 또 공화당의 두 분을 모시고 또 이렇게 합니다. 예. 118년이었습니까? 이민의 날이? 네. 예, 그 이제 1월 13일이 이민의 날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한인 이민의 날. 예. 이 118년 만에 요 올해가 우리는 정치력 신장의 원년이다. 저는 진짜 너무 흥분됐었죠. 어제 저녁 때 직접 그러셨겠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연방의원한테 직접 그런 얘기를 이 시빅 인게이지먼트라는 이런 얘기 여기 뉴욕 뉴저지는 케이스가 일을 하잖아요. 네. 그래 이 케이스 김동찬 대표가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김동찬 대표 속으로다가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 감격을 했을 거라고. 김동찬 대표 들어오고 각 지역에 그런 활동하는 사람들이 한 30여 명 어른이 들어와서 먼저 따로 대화도 하고 그다음에 한 6, 70명 학생들 들어온 것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옳았다. 그 처음에는 그 추운데 설문조사도 하고 유권자 등록 운동하느라고서 길거리에 가가지고 고생하고 그런 거를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가 한 일이 결국엔 옳았다. 집단의 좋은 일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이런 거를 깊이 있게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하루였습니다. 네, 정말 감개무량하셨을 것 같으네요. 그런 생각이 잠깐 말씀 들으면서 들었던 게 그러니까 이민 1세들은 사실 뭐 정치권, 후원 이러면 좀 멀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당장 나한테 뭐 해줄 건데가 먼저거든요. 근데 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2세들을 위해서 좀 1세들은 당장 나에게 뭔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또 2세들을 좀 끌어주고 2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게 이제 우리 이민 1세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번에 연방 의원 되신 분들뿐만 아니라 한인 커뮤니티가 정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많이 높아지셨죠. 높고 사실. 이 어떻게 해야 되는 훈련이 아직 좀 이 미국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렇죠. 이 한인 사회의 이 열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안의 시대예요. 그 조지아 선거에 갔잖아요. 우리 직원들이랑. 왜냐하면
조지아의 상원 의원 2개를 놓고 이게 대통령 본선거보다 더 중요하게 떠올랐었어요. 맞습니다. 예, 이 상원을 다수당이 되냐 안 되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바이든 정부한테. 근데 조지아는요 지난 10년 동안 아시안의 인구가 제일 급증했어요. 유권자도 급증하고. 그러니까 양당에 속해 있는 아시안들을 후달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다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가가지고서 아시안들이 가서 조지아에서 이 아시안이 있는 지역 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거죠. 온라인으로도 하고 막 하고. 그러셨군요. 아시안의 시대입니다. 이때에 한인 투표율이 제일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조지아에. 그렇죠. 아시안 중에서. 예. 예. 아시안들 가운데서 제일 그리고 아시안의 한인의 영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놓고 볼 때는 기회고 그다음에 이 한인 사회에 겉에 나와서 활동하는 분들이 그래도 쉽지 않지만은 정치 참여에 잘 호응해 주셨던 지난 한 20여 년 동안에 빠르진 않지만 이렇게 축적되었던 내용물들이 오늘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예. 굉장히 저는 특히 뉴욕, 뉴저지 예. 한인사회 커뮤니티 전면에 나와서 활동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고마운 생각 들고 이 밤에 줌 펀드레이징 이벤트 끝나고서 저하고 같이 일했던 분들 얼굴들이 쫙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지난 한 4년 전까지는 열심히 여기서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방송을 통해서 빌려가지고 그동안 저가 하자는 대로 좀 이렇게 넉넉하게 그래도 적극 지원하고 후원하고 따라주셨던 믿어주셨던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좀 보람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고맙다라는 말씀을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예, 아주 큰 성과를 내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 길을 잘 따라서 우리 한인들 또 많이 힘 보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 전국은 많이 어지럽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이 아마 큰 몫을 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되고요. 우선은 여러분 미국에 사는 소수계들의 입장, 상황, 형편을 명확하게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